고속도로 사고로 인한 사망자 3명 가운데 1명은 졸음운전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졸음운전은 치사율이 고속도로 사고의 2배나 될 정도로 위험합니다. 경북대학교가 대구의 섬유 뷰티 업체와 중국 시장을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신라 천년의 고도 경주에서는 한여름밤 유적지를 거닐며 공연도 즐기는 천년 야행 프로그램이 펼쳐졌습니다. 전국 최초로 청년 전담 부서를 만들어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의 청년 정책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8월의 첫날인 오늘도 대구 경북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후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당분간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소식과 함께 덥고 습한 날이 많을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무더위와 함께 8월이 시작됐는데요. 이번 한 주도 밤낮 가리지 않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대구는 오늘로 열흘째 폭염 경보고요. 그 밖에 경북 많은 지역에서도 폭염주의보가 경보로 확대 발효 중에 있습니다.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시간당 30mm 안팎으로 짧은 시간에 강하게 쏟아지겠고 천둥과 번개도 동반되겠습니다. 산이나 계곡으로 피서 가신 분들은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대구 23도, 안동 24도로 밤사이 열대는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구 35도, 안동 33도 등 어제만큼이나 무덥겠습니다. 온열제 환자의 대부분은 야외에서 발생한다고 하니까요. 더위가 가장 극심한 시간대 12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는 장시간 야외 활동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고 덥고 습한 날들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휴가철을 맞아 고속도로 이용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고속도로 사고로 인한 사망자 3명 가운데 1명은 졸음운전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졸음운전은 치사율이 고속도로 사고 2배나 될 정도로 위험한데 어떻게 하면 졸음운전을 피할 수 있을지 양관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지난 17일 사상자만 40여 명이 발생한 영동고속도로 버스 추돌 사고. 버스 운전기사는 당시 멍한 상태였다고 진술해 졸음운전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는 대형차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여러 바퀴 굴러 반대편 차선에 멈추기도 하고 비틀거리던 승용차는 중앙분리대에 이어 가드레일까지 들이받습니다. 모두 졸음운전 탓입니다. 정신력으로 버틴다고 하는데도 이게 안 버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도 모르게 그냥 1초 잠깐 깜빡하는데도 그냥 차가 바로 앞에 있고 하니까. 지난 5년 동안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사망자 수는 전체 고속도로 사고 사망자 수의 29.6%. 졸음운전 사망 사고 가운데 승용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42.6%입니다. 졸음운전 사고의 치사율은 20%로 다른 고속도로 사고의 2배입니다. 특히 여름철에 문을 닫고 에어컨을 켠 채 장거리 운전하면 산소 부족으로 졸음이 찾아오기 쉬운 만큼 자주 환기를 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 환기를 자주 시키고 졸음 운전 차량을 발견했을 때는 경적을 울려서 깨워주는 것도 졸음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또 2시간에 한 번씩 전국 194곳에 설치된 졸음 쉼터에서 15분가량 쉬거나 휴게소에서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졸음 운전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지역 제조업체들이 내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거대 시장인 중국 시장을 개척한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경북대학교가 대구의 섬유 뷰티 업체와 중국 시장을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에 나서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권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대학교가 대구 지역 섬유, 화장품, 액세서리 업체와 중국 업체 사이 다리를 놓아주기 위해 마련한 섬유 수출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상담 전시회입니다. 대구의 한 화장품 생산업체 대표가 중국인들에게 항노화와 미백 등 기능성 화장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패션 관련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들이 한국의 우수 상품들을 수입해 가기 위해 대구를 찾은 겁니다. 主要是在想寻求跟庆北大学一个就是希望把这种韩国的这种名校能够引进到我们中国能够在中国有一所像庆北大学这样的一个优秀的学校。 중국인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뜨거웠는데
마음에 드는 상품을 보고는 그 자리에서 한국 업체 대표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지금 현재 키워드가 학노화로 가고 있으니까 저희는 학노화 중에도 또 미백이 또 강력하니까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상담전에는 경북대학교와 산학연 사업을 함께하는 7개 업체가 참가했는데 경북대는 앞으로 이런 자리를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작은 7개 경북대학교 가족 회사들로 시작을 하지만 앞으로 우리 대구 지역에 있는 모든 섬유 패션 산업체들이 다 같이 동참하기를 기대합니다. 또 섬유 패션 관련 학과 학생들이 중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창업 보육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생산이 늘어날수록 수입이 늘어나는 대외 의존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구 경북연구원에 따르면 주요 수출 산업인 전기전자업종의 경우 원재료와 중간재 자금률이 대구는 17.7%, 경북은 18.5%에 불과한 반면 수입률은 대구가 28%, 경북은 37%나 돼 생산이 늘수록 수입이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경북연구원은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술 수준을 높여 대외 의존 구조를 개선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한편 전기전자 및 자동차 산업 시장 침체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천둥 번개를 동반해 내린 기습폭우로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대구시 북구 대현동 한 도로 가로수가 갑자기 내린 폭우에 뿌리째 뽑혀 쓰러져 주차돼 있던 승용차를 덮치면서 승용차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대구 범원 내거리를 비롯해 수성구와 동구 지역 신호등도 한때 정전으로 고장나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또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변압기가 낙뢰로 고장나면서 한때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대구 소방본부는 1시간가량 내린 비로 출동한 건수가 하수도 범람 등 21건이나 됐다고 밝혔습니다. 영호남의 교류와 협력에 도움을 주기 위한 영호남 교환 뉴스. 오늘은 전국 최초로 청년 전담부서를 만들어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의 청년 정책을 점검해봤습니다. 광주문화방송 김철원 기자입니다. 대인시장과 1913 송정역 시장 등 광주의 전통시장들이 변신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젊은이들 덕분이었습니다. 청년 상인과 청년 예술인들이 시장의 자리를 잡자 젊은이들이 몰리면서 시장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제 청년이라는 그 큰 힘이 엄청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계시는 시장 상인분들도 이 청년 상인들이 오셔가지고 이게 이끌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시고. 청년은 광주시 정책의 중요한 화두입니다.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외지로 떠나지 않아도 되는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윤장현 시장 취임 직후 청년 전담부서를 전국 최초로 만들었는가 하면 지역사회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각종 위원회에 청년들이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건 광주만의 청년 정책이라고 할 만합니다. 청년 할당제를 통해서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광주시의 각종 위원회의 10%를 19세부터 39세의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지만 광주의 청년 정책의 특징이 뭔지 모르겠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논란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청년 수당이나 청년 배당을 도입한 서울시나 경기도 성남시 등과 비교하면 참신성이나 혁신성에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성남시에서 이재명 시장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청년 수당 그거라고 있고요. 또 서울시에서 지금 청년 기본 수당 그렇게 2가지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그거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광주시 올해 예산 가운데 청년 관련 예산은 286억 원으로 본 예산의 0.7%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 대부분이 일자리 사업에 치우쳐 있어 복지나 교육, 부채 등 청년의 전반적 삶을 반영하는 데 부족했다는 지적입니다.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여전히 일자리나 창업 중심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청년 복지와 관련된 예산이나 사업은 굉장히 작은 겁니다. 광주시 청년조례에 따라 만들어야 하는 청년정책위원회는 아직 구성도 되지 않는 등
청년 문제의 구조적 접근은 지지부진한데 물총 축제와 같은 일회성 전시성 행사를 치르는 데만 신경 쓰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귀 기울여야 할 대목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경북 경산시에 K-뷰티 산업단지가 조성된다는 뉴스를 최근에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나아가 한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화장품 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 터라 기대감이 큽니다. 경산 K-뷰티 산업단지가 조성되기까지 산파 역할을 한 주체가 바로 대구 한의대학교인데요. 이슈앤피플 오늘은 대구 한의대학교 변창훈 총장을 만나 K-뷰티 산업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산의 K-뷰티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결정이 있기까지 대구 한의대학교가 사실상 산파 역할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화장품 학과를 개설했고요. 또 일찌감치 화장품 산업 특화대학 추진 전략을 세웠다는데 보다 자세한 내용 이번 기회에 한 말씀을 해주시죠. 예, 1997년에 국내 대학 최초로 화장품 양리학 전공을 개설하였고 그것을 기반으로 2004년에 한국대학 최초 학교 기업인 화장품 공장을 설립하여 지역의 50여 개 화장품 기업에 R&D를 제공하고 자체 생산 및 ODM, OEM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태국의 비블랑크사와 중국의 완서전자상무유한공사 등과 수출 계약을 맺고 한방 화장품 자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완서전자상무유한공사 직원들 대상으로 글로벌 코스메틱 교육을 실시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중국 신성을 그룹 직원 2,000명을 대상으로 재직자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다양한 분야 중에서 유독 화장품 산업에 주목을 했던 이유는 특별히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 대학 건학 이념이 한의학의 세계화, 보편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한의학을 기반으로 천연물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지난 35년간 꾸준히 진행시켜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대학의 축적된 연구 역량을 활용하여 좀 더 고도화되고 파급력이 큰 신산업 분야를 찾던 중 한의학을 활용한 천연물 기반 화장품 산업에 대한 접목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 경산 K-뷰티 산업단지 조성이 갖는 의미, 좀 압축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어떻게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시작에 5만 평으로 시작을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단계적으로 이 어느 정도 규모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6년 현재 30여 개 정도의 화장품 관련 기업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고 K-뷰티 산업단지가 조성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 중에는 중국, 일본 등 몇 조 단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지역 내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뷰티 산업단지에 대한 대학 자체 조사에 따르면 2025년 기준으로 약 40여 개의 기업 유치와 이에 따른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3,500여 명으로 예상되고 생산액 4조 원대 이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IT 다음으로 한국의 미래에 먹을거리는 BT, 즉 바이오에서 찾아야 한다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이 분야의 성장 가능성 앞으로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예, 프랑스, 미국, 일본 등 화장품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답은 쉽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선진국에서는 화장품과 OTC라고 하는 일반 의약품의 경계가 이미 없어져서 미국 슈퍼마켓에 판매되고 있는 OTC 제품은 2만 가지가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간다면 향후 미국과 같은 트렌드가 10년 내에 정착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우리 대학은 올 6월 교육부로부터 코스메디컬 바이오 산업 분야 프라임 사업 대학으로 선정이 되어 3년간 160억 이상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화장품 산업 분야에서는 전국 대학 중 유일하게 선정이 되었으며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하여 향후 폭발적인 인력 수요가 예상되는 코스메티컬 바이오 산업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지역 사회와 대학이 동반 성장하고 국가 경쟁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뭐 대학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에도 크게 뭐 기여하는 그런 KBT 산업단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뇌연구 분야에서 국내 최대 규모인 실험동물센터가 이달에 문을 엽니다. 한국뇌연구원은 실험동물센터 행동분석구역 장비 구축을 마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실험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2개층의 3,760제곱미터 크기인 실험동물센터는 뇌질환 모델 동물 개발, 청정 사육과 행동 분석을 한 곳에서 하는 인프라를 갖췄습니다. 뇌연구원은 행동 분석을 본격 운영해 실험동물에 대한 원스텝 융복합 뇌연구 지원 시스템 구축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신라 천년의 고도 경주에서는 한여름밤 유적지를 거닐면서 공연도 즐기는 천년 야행 프로그램이 펼쳐졌습니다. 천년 전 신라의 밤거리로 떠나는 시간 여행인데 올 가을에도 열린다고 합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여름밤 신라시대 대형 고분군에서 화려한 불빛쇼가 펼쳐집니다. 넓게 펼쳐진 잔디밭이 형형색색의 불빛으로 채워지고 아이들의 신나는 놀이터로 변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대형 고분을 배경으로 한 미디어 파사드 공연입니다. 고디어 선덕여왕의 첨성대 행차가 재현되고 설화를 배경으로 한 창작극 공연이 펼쳐집니다. 경주에 와서 첨성대하고 이런 선덕여왕의 공연들과 좀 어우러져서 되게 좀 여름철에 저녁 시간 시원하게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다양한 즐길거리가 많아가지고 단순히 보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신라시대 재래의식이나 국가적인 행사에서 연주됐던 신라 고치대 행렬도 웅장한 북소리와 전통 악기들이 어우러져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신라의 정신적 교훈을 이 시대에 새롭게 부각시켜보는 그런 예술 잔치마당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름밤 전문가와 함께 신라 유적을 답사하고 공연을 즐기며 전통 한옥에서 숙박도 할 수 있는 천년 야행 프로그램입니다. 과거 역사를 거슬러서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밤에 보고 즐길 거리가 부족했던 경주 관광이 천년 야행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요즘은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축제가 인기인데요. 은어축제가 열리는 봉화 내성천에는 지난 주말 동안만 36만 명이 몰리면서 인산인해를 기록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징소리와 함께 반두를 든 수백 명의 인파가 강으로 뛰어듭니다. 순식간에 물반 사람반, 강을 뒤덮고 은어와의 사투를 시작합니다. 구석으로 몰고 몸으로 막아도 보지만 요령 없는 낚시꾼들은 허탕치기 일수. 수십 명이 연합한 은어떼 소탕 작전도 등장했습니다. 아들놈이랑 같이 와서 이런 것도 하고 어릴 때 하던 걸 많이 해보니까 아주 재밌네요. 예.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물고기 잡는 게 컸는데 그래도 잡아서 너무 기뻤어요. 맨손 잡기는 더 역동적입니다. 옷을 그물 삼아 물속에 뛰어들고 은어를 잡는지 사람을 잡는지 모를 정도로 온몸이 젖지만 모두가 즐겁습니다. 은어 잡기 체험이 큰 인기를 끌면서 봉화구는 하루 5번으로 이 행사를 확대해 체험객들은 손맛볼 기회가 더 많아졌습니다. 잡은 은어는 즉석에서 숯불로 구워 먹습니다. 우리가 영 진짜 직접 잡아가지고 먹으니까 진짜 맛있고 좋네. 담백하고 기분은 진짜 최고입니다. 수박서리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우리 관광객 여러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휴가는 가족과 함께 봉화 은어축제장에 오셔서 2년 연속 정부 우수축제로 선정된 봉화 은어축제는 다음 달 6일까지 열립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폭염 속에 지난 27일 개막해서 어제 막을 내린 2016 대구 치맥축제가 지난해보다 관람객 수 25%가 늘어난 110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축제로 225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비롯해 79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와 258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사단법인 한국치맥산업협회는 곧바로 중국으로 건너가서 칭따오 맥주 페스티벌에서 대구 치맥축제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이달 12일부터 사흘 동안 울진 엑스포 공원에서 동해안 연안 5개 시군 공동 주최로 2016 동해안 해양수산 한마당 축제를 엽니다. 이번 행사에는 해양수산산업전, 시군 홍보 판매관 등의 전시 행사, 전국 대학생 바다음식 경연대회, 바다음식 요리교실, 또 미끌미끌 오징어 잡기 등 풍성한 볼거리와 다채로운 체험 행사로 구성됐습니다. 이달 12일부터 15일까지 축제 행사장인 울진 엑스포 공원 인근에 있는 울진 염전 해변 및 망향정 해수욕장 일원에서는 제11회 전국 해양 스포츠 제전도 동시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어제까지 인터블고 경산 컨트리 클럽에서 펼쳐진 한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카이도 MBC 플러스 여자 오픈에서 대구 출신 조정민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막판까지 치열한 접전을 펼친 어제 3라운드에서 조정민 선수는 17번 홀 버디와 함께 결국 1언더파 72타를 쳐 최종 합계 11언더파 208타로 정상에 올라 이번 시즌 2승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카이도 여자 오픈은 공식 대회에 앞서 자선 골프 대회와 콘서트를 펼치며 많은 관심을 받았고 대회 기간에도 폭염 속에서 많은 골프 팬이 찾아 국내 정상의 선수들에게 뜨거운 응원을 보냈습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안산 원정에서 올 시즌 최악의 경기력을 보이며 대패했습니다. 어제 저녁 안산 와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안산과의 맞대결에서 대구는 경기 초반 공격을 이어갔지만 결정력에서 아쉬움을 보이며 득점에 실패한 사이 연이어 안산에 점수를 내주며 결국 1대4로 올 시즌 최다 실점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승점 추가에도 실패하며 2위 자리를 강원에 내준 대구FC는 오는 10일 홈에서 경남을 상대로 분위기 반전을 위한 일전을 펼칩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운영하는 청소년 보건연구 체험교실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장균 검사, 식의약품 유해 증금속 분석 등 다양한 실험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지난 1월부터 2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방학을 맞아 이달 중에도 모기와 진드기류를 관찰 실험하는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인데 초중고등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회당 10명씩 인원이 제한돼 있어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더위와 함께 8월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한 주도 밤낮 가리지 않는 폭염이 계속되겠는데요. 대구는 오늘로서 열흘째 폭염 경보고요. 그 밖에 경북 많은 지역에서도 폭염주의보가 경보로 확대 발효 중에 있습니다.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 소식도 있는데요. 시간당 30mm 안팎으로 짧은 시간에 강하게 쏟아지겠고 천둥과 번개도 동반되겠습니다. 산이나 계곡으로 피서 가신 분들은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에 구름 많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23도로 시작하고요. 낮에는 10도 정도 더 오른 35도 예상됩니다. 경북 남서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은 22도에서 24도 분포를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33도를 웃돌겠습니다. 안동의 기온은 24도, 낮 기온 33도 예상되고요. 영주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진의 낮 최고 기온은 27도, 포항 31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소나기가 자주 내리면서 덥고 습한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